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육이 옷자람 현상하고 옷자라는 다육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다육이가 옷자랐다고 하는 게 뭔가, 아마 지금 처음 이런 그 옷자람이라던가 다육식물 키우시거나 혹은 이런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대충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 옷자라는 현상은 요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요렇게 간격을 많이 띄는 요런 현상을 보고 저희가 보통은 옷자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띄죠. 이렇게 띄고요. 그 다음에 요 시트리나도 잘 키웠는데, 겨울에 잘 키웠는데 지금 봄에 요 모양이 됐답니다. 겨울에 잘 키웠는데, 자, 이렇게 옷자란 다육이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육이가 왜 옷자라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환경에다가 다육이를 키우든 간에 다육이가 옷자라지 않고 잘 자라겠지 라는 생각은 정말 노답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육이가 옷자라기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특히 다육식물은 정말 많은 광량이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이 부족하면 이제 옷자라는 현상이 다른 식물들보다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고 있었던 요 다육식물 매뉴얼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은 그 황백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굴광성, 태양을 향해 굽어지거나 잎을 향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광이 부족하면 다육식물들은 태양을 향해 뻗어가므로 초장이 커지거나 더 길어지면서 줄기가 약해진다. 광이 불충분하면 줄기가 잎보다 빨리 자라 잎이 서로 간에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황백화 현상 호들을 가지고 제가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검색을 다 이렇게 해봤는데, 황백화 현상하고 도장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약간 용어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자라는 현상을 검색을 해보고 싶으시면, 황백화 현상은 정말 그 광합성을 못하게 어두운 곳에서 씨앗을 발화시키거나 식물을 키웠을 때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도장, 햇볕이 부족해서 입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 입장이 성장하는 속도, 가로로 뻗어나가는 속도보다 세로 성장이 빨라지는 걸 도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옷자란다는 표현에는 그 도장이라는 용어가 더 맞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원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햇볕이 부족하거나 화분 안에 물기가 많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옷자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은 영양이나 물, 과습이 원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습, 물으로라도 조절을 해줘야 되지만,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조절한다고 해서 이게 옷자란 현상을 사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 다육들을 사실 물 많이 줘서 이렇게 옷자란 거 아니고요. 요 녀석 진짜 겨울에 성장하는 계절에, 겨울에는 진짜 요 모습, 얘 옷자라지 않고 잘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봄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까 요렇게 막 옷자라더라고요. 지금 이 시트리나 잘 관리해왔는데 옷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됐고요. 니크셔나 요 녀석도 지금 이렇게 살짝 햇볕 없는 데다 뒀더니 이렇게 옷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옷자란 다육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옷자란 다육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옷자란 다육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수영이 너무 미워졌으니까 이거 다 적심해가지고 좀 땡동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게 뭘 시도를 하냐면, 자, 잎을 요걸 떼어내요. 잎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얘를 바짝 올려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잎을 강제로 떼어내잖아요. 잎을 강제로 떼어내면 이 잎이 붙어 있었던 자리들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줄기가 이미 웃자라면서 얇아져 있는데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잎을 제거해가지고 바짝 올라붙는 예쁜 얼굴을 만드는 건 목대가 얇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하나는 요 잎은요, 언젠가는 하엽으로 없어지는 잎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엽으로 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엽으로 그냥 잃느니 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입장을 떼어내서 수영을 유지하는 요 방법으로는 어떤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요 다육은 지금 얼굴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입장을 떼어서 수영을 교정하는 거는 군생 수영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군생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 수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왜냐면 나머지 방법은 또 적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심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 저는 이 니크셔나는 적심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요. 몇 개만 남겨놓고 요 얼굴을 어떻게 한번 살려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트리나는 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키워볼 생각이에요. 얘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시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데 굳이 번식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요거는 요대로 그냥 키울 겁니다. 자, 이렇게 웃자랐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적심을 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키울지 아니면은 잎을 떼갖고 그걸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심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심 자국에 예민한 분들은 적심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적심 자국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은 이미 초보에서 탈출하신 분들입니다. 초보 탈출. 그런데 이제 적심 자국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여전히 초보예요. 적심 자국에 왜 예민하냐면 어느 순간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다육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이래도 저래도 예쁘지만요. 요 하나가 상품적인 가치가 정말 있을까? 내가 얘를 당근마켓에다가 혹은 누군가에게 팔려고 했을 때 요게 정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날이 꼭 옵니다. 그래서 자연군생과 적심군생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심 자국이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때가 온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워진 다육이들, 옷자라서 미워진 다육이들 어떻게 할 건지 옷자란 다육, 자, 셔츠를 제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옷자란 니크사나큼은 제가 적심을 하겠습니다. 적심은 위치는요, 지금 민 입장, 밑에 입장을 좀 남겨놓고 민 입장에서 번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기다 줄 건데, 사실은 이제 적심 자국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주 안 좋아하시는 관상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얘가 그대로 그냥 자라서 이걸 그냥 보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얘를 적심하는 이유는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하는 겁니다. 키가 조금만 작았으면 그냥 뒀을 텐데, 자, 이렇게 옷자랑 간격이 띈 곳은, 요거는 제가 다시 이렇게 뛸 거예요. 이렇게 띄어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게요, 흙에다 묻히고요, 결국에는 여기가 하엽으로 다 져요. 그래서 요거를 차라리 번식을 하는 기회로 쓰는 게 더 나아요. 자, 얼굴 요거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말릴 겁니다. 자, 그대로 말리고요. 그 다음에 요 시트리나는 제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 웃자란 다육이에서 왜 갑자기 분갈이를 하냐고요? 얘는 이제 좀 햇볕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화분이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가벼운 화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 시트리나 분갈이 한지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보면 1년 된 화분 안에 상태를 볼게요. 일 년이 돼도 이렇게 뿌리가 가득 차요. 자,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 뿌리는 요번 봄에 새로 나와서 내린 것 같죠? 그래서 뿌리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얘가 자기 안에 있는 수분으로 좀 버티도록 만들게요. 루비는 몸이 돌돌 말린 루비를 좀 치워줄게요. 이 시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번식도 잘 돼요. 번식도 잘 돼서 그냥 목대를 가진 수영으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꽃대 자국을 띄면 이런 상처가 돼요. 이 상처로 여러분 나중에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 시트리나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 시트리나도 요 토분에다가 심어줄 건데요. 살짝 토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 토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 루비를 루비가 완전 대식구가 됐죠? 완전 시트리나 집에서 루비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 같이 가야죠. 자, 그리고 요렇게 루비도 땅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얹어놔야 루비가 여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아래로 처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올려두는 편입니다. 루비가 없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그런 모양이 됐을 텐데, 또 살짝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마사가 할 겁니다. 자, 시트리나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다육이가 웃자라는 이유와 웃자란 다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 다육은 패치핑크인데요. 요 패치핑크는 요대로 그냥 키울 거예요. 요대로 키울 거고요. 니크사나 금은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적심을 해서 얘는 얘대로, 그 다음에 이 얼굴은 얼굴대로 제가 번식을 해서 따로 키울 예정입니다. 요 아래 떨어진 이 잎들은 지금 잎꽂이를 도전을 할 거고요. 언제쯤 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시트리나는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요 시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잎장을 떼어가지고 올라붙은 수영을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요 잎장들은 하엽으로 없어집니다. 강제로 잎장을 떼어내면 목대가 안 그래도 웃자라서 얇은데 더 얇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시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 너무 잘 되고 제가 지금 또 키우는 게 있어서 번식을 굳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잎장을 그대로 놔두고 하엽으로 지게끔 놔둘 겁니다. 이렇게 꼭 반드시 적심을 해서 강제로 모주에서 요거를 떼어내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키워내는 방법 이외에도 그냥 요대로 두고 다만 사후 관리를 좀 더 잘해주는 방법으로 이 수영을 자연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웃자란 다육의 원인이 햇볕 부족이기 때문에 햇볕을 충분하게 쬐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주되, 이렇게 웃자란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화상 관리와 함께 웃자라지 않는 조건을 제공해 주어야지만 이 웃자란 수영을 교정할 수 있답니다. 강제로 교정하는 방법과 자연스럽게 그냥 교정이 되도록 햇볕 조건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니크셔나 금의 변화를 또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